금요일 오후 4시 뉴욕 월스트리트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드디어 주말이 시작되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종이 딱 울리고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끕니다.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짐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자본주의의 심장이 마침내 이틀간의 깊은 잠에 빠져드는 순간이죠. 그런데 같은 시간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말씀이시죠? 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말에 스마트폰으로 코인 차트 보면서 밤새워 본 경험 있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몇 번 그래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은커녕 단 1초도 쉬지 않잖아요.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니까요. 맞아요. 한쪽은 금요일 오후면 문을 닫고 다른 한쪽은 절대 잠들지 않죠. 지금까지 이 두세 개는 철저하게 다른 시간표 위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죠. CME 그룹 관련 발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된 건지 바로 좀 짚어주시죠.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CME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중부 시간 기준입니다. 네네. 암호화폐 선물 및 옵션 상품에 대해서 주 7일 24시간 연속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와, 24시간 연속 거래요? 전통 금융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계에 자신들의 시간을 전면적으로 맞추겠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죠. 자, 이제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표면적으로는 그냥 주말에도 거래소를 열어두겠다는 거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금융시장 구조 전체에 아주 거대한 진화를 가져올 만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투자자이거나 금융업계에 계신다면 이 이면의 메커니즘을 반드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네, 엄청난 변화니까요.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사실 전통시장이 주말에 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도 쉬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시장의 과열도 좀 시키고 결제 시스템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보수적인 CME가 굳이 이 주말 변동성을 끌어안으면서까지 하필 지금 24시간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보통 전통 금융기관들은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이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아주 선명해지는데요. 어떤 숫자죠? 2025년을 기점으로 CME의 암호화폐 선물 및 옵션 상품의 누적 명목 거래 규모가 무려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잠깐만요. 3조 달러요? 네, 3조 달러입니다. 와,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잡아보고 싶은데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말에 코인 사고 파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 아닌가요? 완전히 넘어섰죠. 비교를 해보자면 웬만한 선진국의 1년 GDP와 맞먹거나 훌쩍 넘는 규모의 자금이 오고 갔다는 뜻입니다. 야, 한국과의 1년 GDP 수준이라니. 이 시장이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인 투기장이 아니라 주류 금융의 핵심으로 들어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장 속도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2026년에 들어서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40만 7천 계약 수준으로 치솟았거든요. 40만 7천 계약이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46%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46% 증가라니. 정말 무섭게 성장하네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주목했던 데이터가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그 미결제 약정 있잖아요. 오픈 인터레스트? 이게 약 33만 5천 계약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높다는 건 단타로 샀다 팔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거대 기관들의 자금이 장기적인 포지션을 딱 구축하고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럼 수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 막대한 자본을 시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주말 이틀 동안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 손발이 다 묶이는 거죠. 이거 너무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게 CME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토요일 새벽에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거대한 악재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현물 시장은 즉각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CME 시장에 수억 달러의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기관 투자자는 월요일 아침 개장종이 울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뜬 눈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거군요. 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상고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아예 잠겨버리는 거니까요. 전통 금융의 시간표 안에서는 주말 리스크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유망한 자산이라도
주말 이틀 동안 리스크 통제가 불가능한 곳에 우리 고객의 돈을 넣을 순 없다. 이런 거죠.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글로벌 헤지 전략을 구사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제발 시장 좀 열어달라. 이 압박이 CME를 움직인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에 압도적인 수요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명확하네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실무적인 문제가 남죠. 5일 단위로 돌아가는 이 전통 금융의 정산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엔진이랑 연결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엄청난 마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까다로운 작업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 위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CME는 이 24시간 거래를 CME 글로백스라는 자체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 글로백스요? 네, 일주일에 단 2시간의 필수 유지보수 시간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거래 엔진이 돌아가는 구조죠. 일주일에 딱 2시간만 쉬고 계속 돌아간다? 네, 하지만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결제와 정산이라는 뒷단의 작업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타협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협점이요? 그게 뭔가요? 아무리 전자거래 시스템이 24시간 주문을 받아준다고 해도 결국 돈을 청산해주는 은행이나 규제당국은 주말에 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은행 직원들은 주말에 출근 안 하니까요. 주문은 체결되는데 정산은 안 되는 시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 즉 전통적인 정산 시스템과 24시간 거래 엔진이 부딪히는 곳에서 CME의 묘수가 나오는 거죠. 규제 당국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주말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럼 언제 하나요?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일괄 처리됩니다. 보통 월요일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말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제 승인이 나면 물건은 당장 내 것이 되지만 실제로 내 은행 계좌에서 카드사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월요일 아침에 은행 업무가 시작되어야 처리되는 것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만약에 금요일 밤에 포지션을 잡았는데 일요일에 시장이 완전 폭락해서 대규모 마진콜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부분이죠. 정산은 월요일에 이루어지는데 일요일에 발생한 그 막대한 손실 구멍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게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CME는 주말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사전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담보를 더 많이 잡아두는 거군요. 네, 주말 동안 정산소가 문을 닫아도 시스템이 버틸 수 있도록 평일보다 두꺼운 완충 자본을 미리 넉넉하게 쌓아두게 하는 거죠.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원하던 실시간 체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타협안이네요. 그렇죠. 통일 바퀴의 크기와 도는 속도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엔진이 교묘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거 시장의 골칫거리였던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아, 어떤 거죠? 파생상품 거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긋지긋하게 겪으셨을 텐데 바로 CME 갭 이야기입니다. 아, CME 갭 빠질 수 없는 주제죠. 저도 예전에 차트 분석할 때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이 갭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부터 확인하곤 했거든요. 기존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독특하고 위험한 부작용 중 하나였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에 CME 선물이 5만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5만 달러 마감. 그런데 토요일에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5천 달러까지 폭등한 채로 주말이 끝납니다. 장은 닫혀 있는데 현물만 5천 달러가 오른 거네요. 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CME 시장이 딱 문을 열 때 차트상에 5만 달러와 5만 5천 달러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거대한 가격 괴리가 팍 발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갭입니다. 이 비어있는 구간, 즉 갭이 문제가 되는 건 그게 단순히 차트가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시장 가격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CME 갭은 언젠가 반드시 메워진다는 징크스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무조건 채우러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시장의 방향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그저 갭을 채우기 위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거나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투기적 자금들이 몰렸거든요. 꼬리가
시계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네요.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적 결함이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억지로 더 키웠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주말에 문을 닫는다는 전통금융의 규칙 하나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24시간 체제가 도입되면 이 골칫거리였던 CME 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사실상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거죠. 오, 아예 생길 일이 없어진다. 네, 이제 현물 가격이 주말에 급등락을 해도 CME 선물 가격이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거래가 체결되니까요. 금요일 종가와 월요일 시가 사이의 괴리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파생상품 시장과 현물 시장의 시계가 마침내 딱 동기화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본연의 목적, 즉 가격을 발견하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능을 왜곡 없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투기적인 갭 메우기 단타 트레이딩보다는 자산의 내재적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게다가 이 변화는 단순히 비트코인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코인들도 포함되나요? 네, 기관 자금의 본격 진입 신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CME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리고 향후에는 솔라나나 리플 같은 다른 주요 알트코인 파생 상품까지 24시간 거래 라인업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솔라나나 리플 선물까지 24시간 체제로 돌아간다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야,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 시장에 거대 기관 자금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것 같네요. 그동안 거대 자본들이 알트코인을 위험자산 중에서도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변동성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과 해지 수단의 부재였습니다. 아, 리스크를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맞아요. 그런데 CM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 안에서 주말 리스크 없이 24시간 해지가 가능한 알트코인 파생 상품이 제공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기존에는 밖에서 구경만 하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이 깔리는 셈이니까요. 정말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런 흐름을 쭉 보고 있으니까 저는 문득 2017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 비트코인 선물 처음 상장됐을 때요? 네, 당시 CME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했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CME는 현물이 오가는 걸 껄끄러워해서 철저하게 현금 결제 방식으로만 거래를 진행했었죠. 맞아요. 캐시 세틀드 방식이었죠. 마치 암호화폐라는 야생동물을 우리에 딱 가둬놓고 멀찍이서 막대기를 툭툭 찔러보는 느낌이었달까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당시에는 전통금융이 암호화폐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방어적이고 또 실험적이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암호화폐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었죠. 네, 우리가 만든 룰을 따라라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365일 잠들지 않는 크립토 시장 특유의 야생성과 실시간 유동성에 오히려 전통금융 인프라가 자신의 모습을 뜯어 고치면서 적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두 세계의 완벽한 융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융합이라, 그 단어가 참 찰떡같이 적절하네요. 전통 금융은 암호화폐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속도를 수혈받고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으로부터 강력한 규제 준수와 신뢰라는 인프라를 흡수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융합의 과정에서 최근 시장에 떠도는 아주 흥미로운 루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얘기 하실 것 같았어요. CME가 자체적인 토큰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이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업계에서 꽤 뜨거운 감자죠. 이가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관측이긴 합니다만 만약 CME가 블록체인 기반의 자체 토큰을 정산 시스템이나 증거금 관리에 실제로 도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달러라는 전통화폐 패권 위에서 성장해온 세계 최대의 거래소가 효율성과 24시간 정산을 위해서 크립토 네이티브 기술을 자기들 시스템의 심장부에 이식한다는 뜻이니까요. 야, 심장부에 크립토 기술을 이식한다. 네. 이번 24시간 거래 도입은 그 거대한 전환을 위한 첫 번째 테스트베드일지도 모릅니다. 기존 시스템을 아예 버리지는 않되 새로운 기술의 뼈대를 내부에 조용히 심고 있는 과정이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일정부터 봐야겠죠. 당장 2026년 5월 29일이라는 날짜도 확정이 아니라 규제 당국의 승인이 전제된 거잖아요. 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 여부입니다. 규제 당국이 쉽게 허락해 줄까요? 깐깐하게 보겠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주말 동안 은행 시스템이 쉬는데 파생상품 시장만 홀로 돌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그걸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겁니다. 경쟁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궁금해지는데요. CME가 이렇게 선수를 치고 쫙 나가버리면 IC나 CVE 같은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당연히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결국 유동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유동성이 깡패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주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CME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하면 다른 거래소들 역시 생존을 위해서 24/7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도미노처럼 번져가겠네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현물 ETF와의 연계성입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엄청난 자금을 블랙홀처럼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이 ETF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나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CME 선물이 24시간 돌아가면 훨씬 더 정교하게 차익 거래나 해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현물 ETF를 운용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지금도 CME 선물을 통해서 포지션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만약 CME가 24시간 유동성을 빵빵하게 제공해준다면 ETF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비용도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슬리피지 비용이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ETF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자산의 리스크 관리 기법 자체가 글로벌 표준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거래 시간을 몇 시간 더 늘린 게 아니네요. 기관 자금, 규제, 인프라, ETF까지 모든 금융 생태계의 톱니바퀴가 24시간 체제라는 새로운 동력에 맞춰서 일제히 속도를 높이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큰 그림이요?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24시간 체제로 진입한다는 사실과 그 파급력을 쭉 해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변화가 크립토 시장 안에서만 머물고 끝날까요? 네, 크립토 시장 안에서 안 끝난다고요? 그럼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자산들까지 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그 압도적인 효율성에 완전히 익숙해진다면 말이죠. 한번 그 맛을 보면? 네, 그들이 과연 금, 은, 원유 같은 원자재 상품들이나 S&P 500 지수 선물 시장이 여전히 금요일 오후에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걸 계속 인내할 수 있을까요? 와, 소름 돋네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죠? 머지않아 왜 주식시장과 전통자산들은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주 5일만 거래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의 요구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엄청난 통찰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CME가 암호화폐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열어둔 이 주말의 작은 문이 결국은 전 세계의 모든 전통 금융 자산들을 영원히 잠들지 않는 24시간 시장으로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2026년 이후 금융시장의 이 거대한 변화를 한 발 앞서 있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혁신이 우리의 투자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